우리가 얘도 이제 중등 내용이랑 많이 겹쳐요. 중등 내용이랑 내용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식이라는 거는 우리 등호로 사용한 식을 다 등식이라고 하고요. 등호 사용한 건 다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은 우리 두 가지로 나뉠 텐데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뉜다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x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방정식의 목적은 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는 거거든. 방정식의 목적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이 참이 되는 x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항등식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야, 그럼 이거의 항등식의 목적 자체가 x값을 구하는 게 아니겠죠? x값을 구하라고 하면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은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3이 얘가 2x 플러스 3이래요. 이 식이 항등식이래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지금 여기에 계수가 미지수죠. 이런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미정계수라고 해요.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는 계수.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 자체는 저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에서는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방법은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계수 비교. 당연히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거든. 정리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겠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다이렉트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계수를 비교해서 A는 2라고 쓰는 걸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수치 대입법이에요.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은 우리가 얘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어떤 x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x는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양변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3 얘는 5가 될 테고 a는 2 이렇게 푸는 걸 이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간단한 걸로 잠깐 한 건데 내가 이제 계수 비교법을 쓰고 싶으면 양변을 이제 내림차순 정리해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내림차순 정리해서 만약 내림차순 정리한 게 편하면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고요. 내림차순 정리하기에 식이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 대입법으로 가는 거예요. 수치 대입법의 특징은 이제 괄호들이 많아요. 괄호에서 대입할 수 있게끔 식이 정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문제는 두 가지 풀이법밖에 없다. 계수 비교법 아니면 수치 대입법. 그리고 항상 더 빨리 나오는 건 얘예요. 더 빨리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심한 문제 가보면 항상 얘를 먼저 해보고 얘가 안 되면 얘로 가요. 대부분 수치 대입법을 먼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계수 비교법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말로 주면 좋겠는데 얘랑 동치 표현들이 좀 있어요. 동치 표현. 우리가 이제는 뭐 먹을 걸 먹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뭐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아무거나 모든 것 중에서 아무거나 모든 실수 표현 자체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아니면 임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 아무 메뉴나 다 시켜도 상관없어 이 말이랑 그냥 임의로 시켜라는 말이랑 돈에 관계없이 시켜라는 말이랑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냥 아무거나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 저 표현 자체가.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x에는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관하여 임의 x에 대하여 x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 항등식 문제구나.
그럼 항등식 문제인 거 캐치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항등식이라는 거 캐치했으면 처음에 이거 캐치하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이 표현들이 있는지 계속 동그라미 쳐가고 이 표현이 있으면 항등식 문제고 항등식 풀이법은 두 가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를 꼭 X라고 안 주고 뭐 K에 관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뭐 P에 관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주인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K에 관해 상등식이라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 거고 P에 관해 상등식이라 그러면 P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꼭 X라고 주진 않아요. 문제에서.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그럼 다음 항등식 성질에서 X에 관하여 다음 이 식이 항등식이래. 그럼 내가 얘를 0x 플러스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0 자체를. 그럼 얘는 항등식인 거니까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0, B는 0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얘도 항등식이라고 말해줬죠. 그럼 이 0이라는 거를 내가 0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개수들이 각각 0, 0, 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얘도 같은 맥락인 거고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 각각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그러면 지금 보기 문제 잠깐 풀어보면 다음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이라고 말해줬죠.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럼 얘는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문제가. 그럼 얘는 a에 대해서 1차니까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고 얘도 2x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개수끼리 서로 같아야겠죠. 그럼 a, b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뭐 너무 쉬운 문제인 거니까 다음 등식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다음 등식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미정계수를 구해보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랑 비교해보면 일단은 얘 자체는 내림차순 정리돼 있죠. 좌변은. 그런데 우변도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개수들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개수들 자체를. 그럼 ax 3승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우변을 정리해주면 얘가 곱하면 몇 차가 나오겠니? 3차가 나오겠죠? 3차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3차가 나오기 위해선 얘랑 곱해야겠죠? 그럼 c, x, 3승. 자, 그럼 2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랑 상수랑 곱해야겠죠? 얘는 1차랑 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d 플러스 c, x 제곱 그 다음에 1차가 나오기 위해선 얘는 1차랑 뭐랑 곱해도 1차가 안 나오는 거고 얘는 상수랑 곱해야겠죠. 1차는 상수랑. 그럼 플러스 d 얘는 뭐랑 곱해야 돼? 1차랑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c 마지막 상수항은 얘랑 곱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요. 중학교 때처럼 다 분배하고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뭐 지금은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는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면 이렇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쓰는 연습 자체를 처음에.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거니까 지금 A랑 C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마비랑 얘랑 같은 거고 마이너스 D 플러스 C 그 다음에 얘랑 D마 C랑 1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이랑 D랑 같은 거고 그럼 D 나왔고 D 여기다 넣으면 C가 나오겠죠. C 나오면 CD 아는 거니까 일단은 B가 나오겠죠. 다시 C 아는 거니까 일단은 A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어도 f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를 못하죠. 얘가? 그런 거니까 얘는 수치대입법으로 풀라는 거예요.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양변에 뭐 대입하고 싶니? 그리고 지금 미정계수가 두 개지. 그럼 식도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 fx를 날리고 싶어요. 그럼 양변에 뭐 넣고 싶어요? 0 넣으면 얘가 살잖아, fx. 1을 넣어야겠죠, 1. 그럼 양변에 1 넣어보면 그럼 좌변은 0으로 날아가죠. 좌변 0으로 날아가고 우변은 여기다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 양변에 또 뭐 넣고 싶어? fx를 날리고 싶어요. 네, 루트 3을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x에 루트 3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0으로 날아가고 좌변은. 다시 여기다 루트 3의 4승은 몇이야? 9. 루트 3 제곱하면 3a 플러스 b 두 번째 식. 지금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식 풀어서 a, b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위아래 빼줄까요? 니은에서 기억 빼면. 그럼 8 플러스 2a가 0인 거고 a가 마사 이렇게 나오겠죠. a가 마사 나왔으니까 지금 b는 여기다 마사 넣으면 3이 나오겠죠. 3. 근데 우리가 이제 당시 fx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여기다 이제는 마사 3 넣으면 이 우변식 자체가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 얘가 얘랑 똑같겠죠? 그럼 얘는 무슨 식이에요? 보기차죠, 보기차. 보기차. 인수분해 되는 형태죠.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x제곱 마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될 거니까 지금 얘랑 얘는 있죠. 그럼 얘가 fx가 되겠네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 캐치했으면 문제풀이는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은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들을 비교하는 거고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비교를 못하면 수치대입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 풀이법은 두 가지다. 네, 표현법은 여러 가지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x에 관계없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가끔씩 어떤 x에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 어떤 x에 관계없이. 근데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뭐 그렇게 장난 잘 안 쳐요.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은 꼭 알아야 돼요. 세 가지 표현은 모의고사에서 어떤이라고 표현하죠? 거의 다 모든 실수 x, 임의의 x, x에 관계없이 세 가지 표현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아 x에 관한 항등식 문제구나 라는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써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 그럼 얘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 다음 등식 항등식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2차라고 지금 차수를 알려줬죠. px 자체를. px 자체 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차수를 알려주면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p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인 거니까 내가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px를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건 얘 줬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준 거죠. 이 조건 썼고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수치대입법은 못하겠죠. 수치대입법 하기에는 뭔가 좀 얘 이제 px 자체를 모르는 건데 수치대입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안 되면 개수비교법. 그럼 여기다가 px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ax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px에다가 더하기를 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 더하기를 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px제곱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다가 x제곱을 넣으라는 거죠. 그럼 px제곱이라는 거는 이 x 자리에다가 x제곱을 넣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x 자리에 x제곱을 넣는 거 플러스 b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x 자리에 x제곱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ax의 4승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걔를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죠. 더하기 1. 그럼 얘가 지금 ax의 4승 플러스 bx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좌변 내림차순 정리한 거랑 우변 내림차순 정리한 거랑 개수들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다이렉트로. 그럼 이쪽 전개하면 a제곱에 x의 4승 플러스 2ab의 x의 3승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ax의 4승 플러스 bx제곱과 똑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계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은 a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차가 있는데 얘는 3차가 없죠. 3차 계수는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러면 2ab가 0인 거니까 ab가 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b제곱이랑 b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b제곱은 b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 방정식 풀면 a가 뭐 또는 뭐야? 1 또는 0이죠. 얘를 지금 a 내림차 얘를 이렇게 써주면, 그럼 너네 이렇게 약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0이라는 보장이 없죠. 수학에서 0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못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수학에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만약에 조건이 내가 문제에 이렇게 보장이 있어요, 0이 아니라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로 가는 거예요, 인수분해로. 양변을 a로 못 나누기 때문에. 수학에서 함부로 양변 나누면 안 돼요. 0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인수분해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얘 풀어주면 a가 0 또는 1이 되겠죠. 0 또는 1. 이 자체가. 그럼 얘는 곱한 게 0인 거고, 얘는 b가 0 또는 1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얘의 의미 자체가 a도 0 또는 1이고 b는 0 또는 1이라는 거니까 케이스를 좀 분류해야겠네요. 케이스를 분류. 또는의 자체가 뭘 세 가지 의미하는 거 알아요? 또는의 의미 자체가 b가 0이고 b가 0이건 얘는 아니구나. 네. 여기 자체가 지금 b가 0이거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0일 수도 있고요. a가 0이고 b가 1일 수도 있고요. a가 1이고 b가 0일 수도 있고, a가 1이고 b가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케이스를 좀 분류해야겠네요. 케이스. a가 0이고 b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고 b가 1일 수도 있고, a가 1이고 b가 0일 수도 있고, a가 1이고 b가 1일 수도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안 되는 거는 몇 번째일까요? 1, 2, 3, 4. 안 되는 거. 네 번째는 안 되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p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px를 다 구해야 돼요. 만약에 0과 1이면 px는 뭐가 되겠니?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만약에 1과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세 개를 다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거니까. 고등수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가장 학생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는 케이스 분류예요. 지금은 이제 케이스 분류 안 하는데 다음 부등식 들어가고 이러면 케이스를 분류하거든. 이럴 때.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냥 딱 식 세우고 답. 이상한 이런 식이었잖아. 그리고 조건도 별로 신경 안 썼죠. 미지수 조건 막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래도 답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운 게 일단 케이스 분류하는 게 애들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건을 애들이 생각을 안 해요. 미지수의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막 이렇게 붙는 거 그거 신경 안 쓰고 문제 풀죠? 그러면 다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건 잡는 연습도 시킬 거거든. 조건에다 다 동그라미 쳐오고 그거 확인받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시킬 거니까 그때 가서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 3-3번에 모든 실수 xy 이렇게 써있죠. 그럼 xy에 관한 항등식 문제라는 거예요. xy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지금 얘가 xy에 대해서 xy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얘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미정계수들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좌변도 x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얘도 x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는 거예요. x,
y 상수. 우변도 x, y 상수.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들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x, y가 항등식인 거니까. 그럼 여기 x가 있는 게 지금 a, 여기 마3, c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b, b, e. 그럼 x, y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려면 얘랑 얘랑 같고요. a, b,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럼 c가 2, b가 마3, b가 마3인 거니까 a도 마3. 이렇게. 근데 2번 문제는 1번 문제와 좀 다르게 지금 1차식을 주고서 항등식이라고 말을 해줬죠. 모든 실수 XY라는 건 XY가 가는 항등식 문제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다르게 1차식을 준 거죠. 1차식을 준 이유가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XY에 대해서 근데 XY가 곱해져 있죠. XY가 곱해져 있어서 XY 따로따로 내림차순 정리를 못해요. 내림차순 정리를.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이제 미지수가 두 가지인데 변수로 잡힐 수도 있고 이제 상수로 잡힐 수도 있는 거거든. 미지수 자체가. 지금 A, B, C 얘도 미지수죠. 근데 상수라는 거는 고정값이라는 거고요. 이 미지수가 XY도 미지수죠. 미지수 XY가 변수라는 것은 XY가 변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근데 여기는 XY가 여기 곱해진 게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 없어서 1차식을 준 거예요. 1차식을 이용해서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XY가 동시에 항등식인 거니까 1차식으로 하나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y는으로 좀 고쳐주면 되겠죠. y는 x-2가 되는 거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얘는 ax제곱 플러스 이제 bx x-2 플러스 c x-2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고 얘도 항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그럼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지금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가 2차, 얘도 2차죠. 2차. 2차. 그러면 a 더하기 b에 x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1차는 이렇게 곱하면 1차, 이렇게 곱하면 1차. 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x. 그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2c 플러스 4.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0, 0, 0이 돼야지만 얘가 항상 성립해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개수들이 0, 0, 0 돼야지만. 그럼 여기서 c가 나올 테고 c가 나오면 b도 나오고 b가 나오면 a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항상 느끼지만 생각할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수업하면 별로 안 힘들거든? 선생님도 이제는 대학교 때 교수님이 수업하잖아요. 나도 지겹거든. 막 하면 막 진짜 교수님만 존나 열강을 하는데 다 막 지루하고 이래서 듣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힘들거든. 너네 약간 수동적으로 받아먹고 있잖아요. 수동적으로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수동적으로 하는 게. 능동적으로 하는 거 봐. 나는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가르쳐 주는 거고, 너는 수동적으로 받아먹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폐인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수학 이거 배워서 써먹을까요? 일상생활에서? 항등식, 미정계수,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써먹어요? 안 써먹죠.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그런 거거든. 수학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이 공통어예요, 공통어. 이렇게 식을 이렇게 써도 전국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X라는 문제 알아보고 방정식 풀으라는 말이구나 다 알아봐요.
그 수학을 하는 이유가 약간은 그런 거거든. 이게 사고하는 능력, 그러니까 가장 수학을 많이 할 때 머리를 가장 많이 쓰거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근데 뭐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막 사고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뭐 증진되는 건데 막상 나한테 이제는 뭐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잖아요. 막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나중에 대학 수학을 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학문 쪽으로 너네가 이제 빠질 텐데 이쪽에 수학이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도 신기하잖아요. 핸드폰 이거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조그만 거에 다 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이제 깊이 그쪽으로 전문가 쪽으로 가게 되면 다 수학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는 평상 일반 사람들은 그쪽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수학을 일상생활에 쓸 일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대학 수학을 할 때 대학교 내용을 너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원리 같은 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고등수학을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게 이해가 되거든. 그 원리 같은 게. 기계공학과 막 가도.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뭔가 와닿지 않아요. 그나마 나는 선생님 수학과였으니까 그래도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수학과를 왔겠지. 설마 너네 지금 했는데 대학교 가서 또 수학, 4년 동안 또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수학과 가겠니? 수학을 진짜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수학과에 온 학생들은 그래도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였거든. 근데 막상 대학 수학을 하잖아요. 진짜 아예 그 철학과 가자. 철학. 절대 수학과는 웬만하면 진짜 비추. 절대 진짜 오지 말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멘붕 왔어요. 멘붕. 아,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수학을 좋아했었는데. 그다음 여기에 지금 정석이랑 아까 다른 교재랑 조금 구성이 다르거든. 목차 자체가. 목차가 좀 다른데 지금 다항식의 항등식은 뒤에 배울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했었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은 Q이고 나머지는 R이다. 얘를 항등식으로 바꾸면 A는 B,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2차면 얘는 몇 차예요? 나누는 게 2차야. 그럼 나머지는 몇 차? 1차, 2하. 이렇게 써줘야겠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 거죠. 얘가 3차면 얘가 2차, 2하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차수를 알죠? 그럼 설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 1차 이하? 그럼 ax 플러스 b라고. 2차 이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4차래요. 그럼 q는 몇 차니? 4차가 되겠죠. 더하기는 어차피 차수에 영향을 안 줄 테니까. 그럼 얘가 지금 2차가 돼야겠죠. 2차 곱하기 2차가 4차니까. 만약 얘가 4차인데 얘가 3차래. 그럼 얘는 몇 차야? 1차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수를 먼저 관찰하고서 식을 세운 다음에 계수비교법하거나 수치대입법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상대식 관계식으로 고쳐가지고. 그럼 다음 문제를 보면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3x 마사가 되도록 상수 PQ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나눗셈 관계식을 써보면 x3승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를 x-1,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3x 마사가 되도록 PQ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겠죠. 당연히 얘랑 얘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질 테니까. 구하고 싶은 게 지금 PQ 미지수 두 개지. 그럼 여기에도 지금 양변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두 개죠. 지금 얘. 양변에 1 대입하면 얘 날라가고. 양변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P 더하기 Q는 0으로 날라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다시 양변에다가 2 대입하면 얘는 지금 8 더하기 4P 더하기 Q는 또 얘 날라가고 다시 여기다 2 대입하면 2. 그래서 두 개 연립방식 풀면 PQ가 나오겠죠. PQ. 이번에는 얘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래요.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이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좌변이 몇 차야? 3차.
2차. 몇 차? 1차. 그러면 내가 1차면 내가 이렇게. 그럼 최고차는 개수가 곱해가지고 x 3승이 돼야 돼. 그럼 x의 개수는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도록 PQ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얘도 얘 구하는 게 아니네요. 그냥 구하는 거네. 그냥 여기 양변에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그냥 PQ를 구하는 거였네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차수를 비교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어요. 만약 얘랑 얘를 알려주면. PQ가 나오면 QX도 구할 수 있겠죠. 아까 개수 비교해가지고.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문제는 어렵지가 않은데 다음 x에 관한 다항식이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PQ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그럼 x 3승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항등식인 거니까 좌변과 우변이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여기 몇 차야? 1차. 1차의 개수는 x. 여기 상수항은 뭐라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마팔이 돼야겠죠. 마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q랑 곱해가지고 마팔이 돼야 돼. 마이너스 q분의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미지수 많이 잡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또 미지수 또 잡으면 미지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최대한 미지수 없게끔 수학에서 미지수 많이 잡으면 그만큼 식이 복잡해질 테니까. 그럼 얘 내림차순 정리한 거랑 얘 내림차순 정리한 거랑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내림차순 정리. 그럼 얘 x의 3승 플러스 얘랑 거기서 x 마이너스 q분의 8 그다음 1차랑 1차 곱해서 2차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1차가 되기 위해서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q분의 8, 4, 32 그다음 1차가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 플러스 q x 얘랑 곱하면 마8 그러면 우리 이제 개수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개수. 얘랑 똑같아야 되는. 얘는 몇이어야 돼? x에 p가 있죠. p. 얘는 몇이어야 돼요? x의 제곱의 개수는 몇이에요? 좌변에? 0이 돼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q 값이 나오겠네. 그럼 q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지만 마 4 더하기 4 0이 되겠죠. 그럼 q 2 나왔으니까 얘 나오는 거고 얘 알면 p도 나오겠죠. 얘가 p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눗셈 관계식을 세워줘서 이제 미정계수들을 구해주면 돼요. x에 관한 다항식 얘로 그럼 우리 이제 관계식을 써주는 거죠. x 3승 플러스 p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제곱 p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일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몇 차로 나눴니?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가 몇 차예요? 1차 이하인 거니까 내가 1차 이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설정. 그럼 얘는 항등식인 거니까 얘는 수치 대입법하기에는 미지수가 너무 많죠. 그럼 얘는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얘는 x의 3승 2차는 지금 얘랑 곱한 거 2차 이거밖에 없죠. 1차는 px, ax 그럼 p 더하기 ax 상수항은 p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좌변과 우변을 구하면 지금 문제가 연결되는 건가? PQ. 아까 PQ 몇이었더라? 다른 거구나.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요? 얘는? P는? 1. 그럼 P 값이 나오고 P 값이 나오면
A 값 나오고 B 값 나오니까 B 값도 나오고 그 A, B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해서 깨서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다항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항등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x의 4승 플러스 2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 3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는 몇 차겠니? 2차가 되겠죠. 미지수 몇 개야? 3개. 그럼 대입할 것도 3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미지수 3개짜리. 귀찮죠?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연립방정식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본 적 있니? 없죠. 없으니까 이제 한 번만 같이 해보면 지금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1. 양변에 1 대입할 수 있죠. 양변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 3 예, 계산하면 몇이니? 1이죠. 1은 얘 0으로 날아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첫 번째 식 나오고요. 양변에 지금 2 대입하면 지금 2의 4승 플러스 2 대입하면 2의 4승이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3승? 안 지워지는 거 내가 그냥 계산해야겠네. 마이너스 2, 4, 2, 8 플러스 6, 마 3. 계산해줘요. 계산하면 몇이니? 10, 27. 여기 2 넣으면 날아가고 여기다 2 넣으면 4A, 2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양변에 또 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 3 지워지고 마이너스 17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넣으면 4, 2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얘가 두 번째 식.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얘네들이 빼면 4ac 사라지는 거니까 b 값이 나오죠. 그럼 b 값 나오는 거니까 b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식 풀면 돼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식이 다행히 옛날에는 했는데 교과과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미지수 3개짜리 풀 일이 없을 거예요. 너네가 이거 말고는 교과과정에 빠져가지고 수학상에서 교과과정이 아니에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식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문제 풀 때만.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x 4승 플러스 2를 그럼 우리가 이제 항등식으로 써줘야겠죠. x의 4승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테고 그럼 나머지 몇 차니? 나머지 몇 차?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 그럼 처음에 뭐 하고 싶어요? 미지 2개네. 식도 2개 세워야겠네요. 일단은 뭐 양변에 뭐 넣고 싶니? 어차피 항등식은 2가지 풀이법밖에 없어요.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근데 개수비교법은 일단 안 되죠. 그럼 수치대입법으로 가야겠죠. 그럼 양변에다가 x는 2를 대입하면 그러면 16, 18 그럼 얘 날라가고 2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또 대입할 게 있어요? 없죠? 식이 하나도 부족하죠. 그럼 식이 부족할 때는 일단은 1차식이라는 건 미지수를 하나 소거할 수 있는 식이에요. 항상. 근데 1차식이라는 건 얘를 b는으로 고쳐서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미지수 하나가 소거되죠. 그럼 수학에서 더 이상 대입할 게 없으면 미지수를 소거해 보는 거예요. 미지수를 줄여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b는 2a 18-2a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얘 대신에 여기를 ax 플러스 18 마이너스 2a라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얘랑 이렇게 되네요. 얘가. 그러면 지금 공통인수가 있나요? 지금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x4승 플러스 2라는 거는 x-2로 묶으면 x-2로 묶으면 남는 거는 x-2 qx가 되는 거고, 여긴 얘를 x-2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플러스 1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a,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죠. 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잠깐만, a를 구하기 위해서 x 근데 여기서 내가 18을 1로 넘길 수 있나요? 얘 계산하면 몇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니? 그럼 얘는 좌변은 x, 얘가 지금 4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에 플러스 4, x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이 좌변은 얘랑 같은 거고, 이렇게. 그럼 양변에 내가 x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은 상관없죠. 약분을 하고 나서 양변에 뭐 대입하고 싶니? 양변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2를 대입하고 싶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4는 8 곱하기 4는 여기에 2 대입하면 0으로 날아가는 거고 a가 남겠죠. 그럼 a가 8, 4, 32. 그래서 b 값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식변형이 중간에 들어간 거거든. 얘가 나중에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좀 식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뒤에 가서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면 좀 더 얘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인수정리한 거 아직 안 배워가지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얘를 여기다가 잠깐 x4승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에 qx 플러스 a 플러스 18인데 지금 이 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니?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를 나머지가 읽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럼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조리제법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조리제법을 쓰면 얘가 지금 4승 개수니까 4차, 3차 0, 2차 0, 1차 0, 2.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넣으면 2. 그럼 1 내려오면 1, 2, 2, 4, 4, 8, 8, 여기 16, 여기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몫이죠. 얘가 몫.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x제곱 플러스 x 3차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x 마이너스 2에 q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 2를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리제법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조리제법으로. 그러니까 넘겨서 인수분해해가지고 약분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조리제법으로 가던가. 할 수 있겠니? 혹시 안 되면 물어보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는 못가 나머지 형태. 여기까지.